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코오롱 인보사가 미국의 FDA 임상 재개를 승인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4월 11일 FDA 공문에 따르면 인보사의 임상 보류 이수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진행해도 좋다라고 공식 문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 인보사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논란도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손실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소송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했었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코오롱 인보사가 뭐냐, 인보사가 뭔지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인보사는 뭐냐면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고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2017년 2월에 국산 제29호 신약 시판 허가를 받은 그러한 제품이고요. 2019년 3월에는요, 식약처에서 인보사 생산 및 판매 중단 요청,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유통 및 판매 중단.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나온 코오롱 인보사 사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미허가 성분 포함에 대한 논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인보사라는 것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세포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만듭니다 정도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보사를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결과, 이액이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을 확인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원래 초기에 허가받은 세포와 다른 것이다 라고 일단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상이 중단이 되고 판매가 중단이 되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신장세포가 종양을 발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세포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됐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것을 또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중에 인보사를 판매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로 잘못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사실 이 제품의 어떤 루트를 보게 되면 중간에 바뀐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써왔었던, 그동안 해왔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이 제조사의 주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만 하다라고 얘기가 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이거였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기의 오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났었던 부분이었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인보사가 아니고 다른 세포가 들어간 그냥 승인을 내줬었던 그런 세포가 아니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인보사가 결국에는 판매가 중단이 되고 그동안 이제 3,7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판매가 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기업에게는 힘든 그런 관점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주사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요. 세계 최초로 이렇게 절개나 마취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좀 획기적이기도 한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대감을 줬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보사 사태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던 것은 이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정지 상태잖아요.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 형사 고발이 되기도 하고 지주사였던 코오롱 같은 경우가 이제 회사의 존속이 흔들릴 정도의 그런 정도 큰 사건이 바로 이 인보사 사건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FDA 임상 재개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즉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단기간 내에 임상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임상 실험이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소송도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투자자들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투약자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거라서 만약에 이제 임상을 재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들이 일단 그동안 나왔었던 악재를 해소하는 그런 관점으로 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그 논란에 대한 그런 소송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린다라면 뭐 손해볼 만한 내용들은 없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 투약자들에 대한 부분만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인지, 임상에서 괜찮게 진행되었다, 걱정 없다, 뭐 당신들의 어떤 향후 이런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케어를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합의가 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롱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코롱 일단 지주회사의 주가를 보면 점상한가네요. 굉장히 강한 상한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그 호가창을 들여다보면요, 500만 주. 아까 아침에 막 시작할 때는요, 지금 800만 주 정도였는데 상하가 잔량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500만 주라면 대단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수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코롱 생명과학도 한번 볼게요. 코롱 생명과학도 같이 보면은요, 이건 700만 주. 이것도 아침에 막 시작할 때는요, 1000만 주, 900만 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700만 주 정도의 잔량입니다. 근데, 뭐, 900만 주, 1000만 주 있을 때는, 이제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매도보다는 일단, 안정화된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상한가가 풀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악재가 해소가 되는 그런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코롱 티슈진의 정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많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임보사에 대한 부분이 품목 허가 취소, 임상 중지 이렇게 됐었던 부분인데 임상이 재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주가를 훅 하고 끄집어 내린 이 포인트가 오히려 주가를 더 아래쪽으로 많이 떨어뜨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바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지 않았나, 오히려 더 보너스적인 역할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은 나올 거 생각됩니다. 근데 그 추가 상승이 인보사 사태가 있기 이전의 수준인 35,000원 또는 3만원 수준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뭐 점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마무리가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이 어떤 정도의 강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직전 고점대라든지 여기 물량이 좀 많이 있는 구간이 있겠죠. 뭐 25,000원대 막 넘어가는 시점, 이 시점이 된다라면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타나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나면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25,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저항대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더 밀어 올릴 것이다, 더 잘 갈 것이다, 장기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항대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난 단기적으로 이 정도면 됐어, 더 이상 골치 아프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된다면 네, 추가 상승이 일단은 나온 그 시점부터 변동성을 보고 단기적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 한번 가보자 하시는 분들은 시점이 계속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저항대를 맞이해서 살짝 들어왔다가 눈치 보고 다시 간다거나 횡보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계속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네, 지금 19,000원, 뭐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코오롱 같은 경우는 2만원 정도가 지지점이 되겠네요. 2만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 위쪽에서는 굉장히 한번 개겨볼래? 네, 존버해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관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이 재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지금은 이제 1차적인 관점에서의 저항대까지 진입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여기 45,000원부터 저항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 9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를 봐야지 되는 거고요. 당장 급한 것은 이제 45,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은 여기요, 29,000원쯤 되겠네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일단 나올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진행된 시점부터는 이제 45,000원에 대한
요 관점, 여기서 1차적인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3만원 이상에서 형성된 지지선을 확인하면서 계속 홀딩하고 주가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추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임상을 재개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단기간 내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바이오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임상에 대한 부분들 길게 내다보고 대응하시는 전략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참고하시면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는 상한가 잔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점 지지대, 그 다음에 저항대 확인하시면서 단기냐 장기냐 여기에 대한 관점들로 대응하시면 어느 정도 맞는 대응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롱 인보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좋은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